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기존에 있던 뉴스긴 했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연말까지 대시세가 기대되는 지금 당신이 잡아야 될 만한 최대 수혜주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이런 장중회가 아니지, 오늘 오후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상회복위원회를 이번 주 중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의 속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대해서 이제 회복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봤더니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가 이런 거죠. 단독으로 또 나왔는데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13일, 그러니까 이제 13일에 출범을 하고요. 이르면 셋째 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확정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지금 예상하는 게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르면은 빠르면 이제 셋째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월 마지막 주 전에는 확정할 것. 그러니까 사실 뭐 11월 9일이 가장 기정사실이라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에 따라서 셋째 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지금 여행, 그러면 역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최대 수혜주를 여행주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 끝까지 보게 되면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위드 코로나를 통한 최대 수혜주를 예상하는 것을 공개할 테니 방송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송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이 종목이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수급만 봐도 나와요. 지금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일 순매매 순위를 이제 9월 달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만 이제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정했던 지난 한 달 동안 본다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항공주에서 이미 큰 금액이, 기간 순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량과 함께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 보면은 이미 저번 달부터 여행주를 사고 있었다라고, 여행주가 아니죠, 여행 관련되어 있는 위드 코로나를 통한 여행 관련되어 있는 수혜 항공주를 사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위드 코로나 기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서 여기서 항공주를 여기 올려드렸어요. 언제 겁니까? 10월 4일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항공 말고 다른 거, 오늘은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항공주 말고, 여행주 말고 다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법한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이야기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인 이야기고, 너무나도 뇌피셜이고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무한정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저 뭔 개소리야 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을 이야기해서 분석을 해드리니 여러분들이 또 추가 생각해서 판단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위드 코로나가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위드 코로나를 통한 수혜주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치료제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뭐 어떠하니 코로나에 대한 뭡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그 정책도 아닙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수혜주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경기 경제가 뭐예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진으로 빠지게 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타격이 그대로 뭐가 됩니까? 주가에 영향을 끼쳤어요. 위드 코로나가 기대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여행, 항공사라든지 여행, 이 뭐 카지노, 항공사 뭐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사람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서 여행을 다닐 거다. 그럼 여행을 다니니까 뭐가 돼요? 비행기를 탈 것이고요. 숙박시설을 예약할 것이고요. 카지노와 같은 이제 노는 그런 것들도 갈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올라가요? 실적이 올라갈 거다. 그럼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뭐가 돼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엮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고 하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안 좋아졌던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 항공업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있는 건지 가장 간단한 게 이거죠. 내수시장, 내수시장. 코로나 1년 반 동안 내수 침체로 주요 기업은 해외 의존에 심화하고 있고요. 내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소비를 국내에서 뭘 사든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니까 실제로 뭐예요? 100대 기업 같은 경우 국내외로 매출 분석했더니 내수 5분이 뭐야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극화 너무 심하고 외국 해외에 좀 의존을 하는 게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제조업하는 이 기업들, 제조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올해 실적 부진한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타격을, 그러니까 가장이라 표현이 그렇지만 타격을 입은 것 또한 뭐예요?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전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나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니까 뭐 여행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돈을 안 써. 근데 이제 뭐야? 밖에 나가서 노세요. 그냥 코로나랑 함께 합시다. 그냥 뭐 방역만 잘 지키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동안 놀고 싶었던 욕구가 나가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결국에 그게 뭐예요? 소비로서 돌아가게 되고 소비를 하면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내수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내수시장이 뭐예요? 내수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뉴스도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통한 소비 회복에 뭐 4.2% 성장 달성하고 청신호가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 내수 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내수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국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뭐 하는 경제 활동을 내수라고 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라고만 하면 굉장히 이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강태공 전문가가 생각하는 수혜주는 무엇이냐, 무엇이 이슈받을 것 같냐라고 물어볼 건데 저는 일단 이걸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뭐가 있냐. 자,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여행 이제 트래블 버블랑 싱가포르 여행 가죠. 사이판 같은 경우 이미 매진됐고, 그리고 지금 또 오늘 뉴스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뭐한다. 내달부터 미국 여행 가능.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외국인 여행객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한국 어디 갔지? 이로써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이 다음 달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 강태공 전문가의 뇌피셜이고 사실 이거는 객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거의 주관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행을 사람들이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나도 여행을 가야지, 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나도 이제 해외여행 가볼까? 나도 좀 놀러 가볼까? 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을 그대로 여기 시장에 한번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 최근 코로나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 한다? 사람들이 옷은 안 사고 술, 담배는 늘고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그러니까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저도 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밖에서 뭐 나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술 먹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우리 국민이 음주 늘고 체중도 증가했다. 체중도 증가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여행을 가야 돼요. 사람들이 체중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뭐 체중이 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체중이 는 이유가 술과 담배. 그래서 체중이 늘고 뭐 하고 여행도 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박혀 있었죠. 박혀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집에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뭐 했다고? 옷은 안 샀다라는 거예요. 옷은 사지도 않았다. 자, 여러분들 그냥 제 생각이에요.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는데 뭔가 꾸미고 싶고 뭔가 그래도 가서 재밌게 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놀러 가면 입을 옷을 사야지. 우리 어릴 때 소풍 간다고만 해도 저 옆에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 옆반에 누구한테 뭐 잘 보여야 된다 하면서 뭐예요? 친구들이랑 저는 그랬어요. 수학여행 간다, 소풍 간다, 어디 간다. 그 일주일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친구들이랑 시내 나가가지고 쇼핑하면서 옷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왜? 놀러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행을 하게 된다. 여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살도 찌고 뭐 하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옷을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번 기회에 옷을 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그럼 이 내수시장에서도 이제 소비가 촉진되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촉진될수록 이제 식품보다도 식품이야 워낙 시켜서 잘 먹으니까 의류 쪽에서도 좀 혜택 받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가가 오르겠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이 평창 올림픽 때 롱패딩이 유행해가지고 이 평창 롱패딩 관련해서 신성통상이 이때 800원에서부터 1,500원까지 거의 약 100%, 한 90%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이 지금 뭐 섬유, 의류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장지도 같은데 가보면 업종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섬유, 의류 쪽으로 가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고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또 강태공자 또 뻘소리 한다 할 수 있으니까 몇 개만 추려드릴게요. 추려드린 게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첫 번째가 호전 시럽입니다. 호전 시럽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고기능성 의류의 제조, 판매 뭐 하고 있는데 이 한세실업, 영업무역, 태평양물산, 국동 등이 주요 경쟁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호전 시럽 같은 경우는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차트가 워낙에 바닥에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얘가 2017년도에 상장됐는데 공모가가 얼마냐고 하면 25,000원이었어요. 공모가가 25,000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거 있죠. 뭐 얘기했습니까? 그 공모가 아래서 놀던 종목은 반드시 공모가 금방이든 위로든 간다. 그럼 얘가 지금 25,000원 아래서 두고 권리락경 1억이 없기 때문에 쌩 그대로 25,000원에 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이번에 쭉쭉쭉 우상향해 나가면서 25,000원대를 터치할 때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방금 이제 생각하면서 이 뭡니까? 호전 시럽이라는 종목 소식 드리는 거고, 호전 시럽이 일단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보면은 이전의 추세, 하방 추세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이제 돌파를 할라 말라면서 또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를 봤을 때는 16,000원만 뚫어주면은 충분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호전 시럽을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
이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여기다 보다시피 해도 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릿지, 주시주디, 미카 4개의 직접 브랜드와 그와이브 하면서 라인센스 의류사업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차트상 봤을 때 괜찮아요. 차트상 봤을 때 2017년도 최고점에서 때려 맞았다가 이번에 뭐예요? 하방 추세, 이제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과거에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던 전고점까지 안착. 그럼 이런 자리,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과거의 지지와 전고점이 딱 하는 교차 지점에서는요, 이런 데서 대파동 나오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두 번째는 TBH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배럴이라는 종목이에요. 배럴. 자, 배럴이라는 종목인데 보다시피 스포츠 의류. 근데 얘는 뭐 좀 이제 여름에 원래 좀 잘 나가요. 보면은 워터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의 주력을 하고 있으면서 래시가드, 보드쇼. 그래서 원래 여름에 좀 잘 나가는데 얘가 지금 뭐 사람들이 물놀이하러 또 따뜻한 나라 갈 수도 있고 차트적으로 봐도 얘도 뭐 사실 바닥 지금 보면은 늘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찍어주고 반등하고 돌파하고 찍어주고 반등하고 돌파하고 다시 이제 반등할 때 됐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잘 놀아주면은 충분히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배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의류로 알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고 보면은 가장 앞선 치매 진단 기술로 1조 달러씩 정조준을 했다. 제약바이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방송을 하면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봐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주관적인,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류도 그래도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주관적을 제가 똥꼬집이 세가지고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본 거고,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축복 받았다, 잘 버텨주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 설명드립니다. 자, 본격적 제대로 된 설명은 이거예요. 자, 뭡니까? 김부겸 총리가 뭘 제시하냐고 하면요, 확진자 재택 치료를 확대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확진자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많은 확진자를 치료하기에는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앞서 사례 보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벌써 그 위드 코로나 싱가포르 신규 확진 이틀째 최다 3,700명이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영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위드 코로나 영국 신규 확진자 한 달 만에 4만 명 또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위드 코로나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와 함께 한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감기, 독감처럼 코로나랑 그냥 공존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느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하루에 뭐 한다? 하루에 5천에서 1만 명대는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체계가 버틸지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래가지고 뭘 계속해서 얘기하냐고 하면요,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코로나 전에 이 재택 치료에 대한 것을 확립하고 확대해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받쳐주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그것이 제대로 받쳐주어야지만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한 확진자 증가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인성정보라는 종목. 인성정보라는 종목은 보면 알다시피 헬스케어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지면서 나오고 어쨌든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의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요, 경증 무증상 성인 환자 재택 치료 가능 소식에 급등했고요. 상승 재택 치료 관련주 강세, 정부 재택 치료 계획서 제출 요청.
그 정부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계획서랑 추진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위드 코로나의 토대 이제 재택치료 속도전, 재택치료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보면 뭐예요? 109명을 7명이 전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재택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택치료의 속도를 내면서 방역 최일선이 서울 25개 자치구가 과부에 걸렸다 하는데 이런 걸 때문에 뭐 해야 되나? 재택치료 이거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가 생기면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 확진자 1만 명, 하루에 진짜 5천 명도 그냥 넘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여기 보면은 하루에 5천에서 1만 명 되는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택 치료는 분명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잘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보셔도 얘가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 못했다가 이제 이걸 돌파하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고점대에서 저항을 맞아서 물량을 소화합니다. 그러면서 전고점을 지켜줘요. 전고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거래량을 봤을 때 보면은 없던 거래량,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이런 거래량은 앞서 이 하방, 특히나 이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은 보면은 하방 추세가 끝난 자리예요. 고점대 돌파, 고점대, 그 다음에 여기 고점대와 여기 고점대를 하방 추세 만들었더니 여기서 저항받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졌다가 돌파하고 안착하죠. 역대 거래가 터지죠. 앞에 여기 물량을 다 소화하는 거래가 터졌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 물량을 다 소화하는 거래가 터졌다고 하면 이런 종목은 6천원까지는 다이렉트 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